오늘의 자산관리 상담 사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45세 직장인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를 통해 자산 축적과 노후 대비까지 고려하고 계셨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은 약 8억 원으로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1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었는지 자산관리 상담 사례 지금부터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멀리 부산에서 보내주신 사례입니다. 45세 직장인이라고 하시는데요. 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저희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자, 여태까지 지금 일반적인 부동산은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 수익이 얼마다 해서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만 했었는데, 자, 실제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도 투자지만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잘 했는지, 그리고 또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변화를 줘서 상당히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오히려 더 좀 더 그 극복을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이 재테크 사례에서도 상당히 사례가 많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케이스가, 자, 부산에 계신 아직 이제 나이 기준으로 한참 일하실 이 직장인이신데, 현재 8억 원대 이 자산 보유가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실. 그러면 기본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전부 주택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사례를 한번 저희 이제 통계치적으로 그래도 이 국내에 그래도 유명한 이런 은행 쪽에서 하는 리서치가 있는데, 그런데 나오는 통계치를 한번 제가 인용을 좀 해보니까, 자, 이 연령대별로 부동산 보유를 한번 따져보니까, 자, 이 젊은 층, 한 40대 이하 있는, 이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주택 소유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채 이상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고, 자, 60대 이상 좀 연령대가 좀 높아지는 분들은 오히려 주택 수를 오히려 줄이고 이 상업용 쪽 부동산으로, 그래서 이 저연령층 쪽은 주로 주택 쪽을 보유를 하시고, 고연령층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오히려 비중을 더 증가했다라는 이 통계치적인 게 하나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으로 한번 놓고 보니까 역시나 돈이 되는, 투자 기준은 돈이 되는 지역을 했는데, 자, 강남 3구 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이 퍼센테이지가 보면 거의 50%대가 넘게 이 위주로, 그래서 지역 자산도 보면 서울권 중에 강남 3구나 수도권 위주로 부동산 비중을 좀 많이 채워졌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 통계치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45 정도면 항상 이제 중반의 인상을 달리고 있는데, 자, 이게 전체 우리가 인생 중에 자산 관리하고 있는 이 연령대별로 한번 보는데, 자, 우리가 보통 50대 부자, 이 시드머니, 우리가 보통 이 자산을 만들려면 자산을 키워야 되는 이 시드머니가 있는데, 시드머니가 확보되는, 그러면 50대에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40 전에 시드머니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60대 정도에 그래도 부자가 된다라는 컨셉으로 갔을 때에는 한 42.5세 정도의 시드머니로 어느 정도는 출발을 해야 된다는 이런 통계치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40세가 딱 넘어가면서부터 시드머니가 확보를 하고, 이때부터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자산 관리를 통해서 이 노후 준비를 하고 또 나름대로는 자산을 키워가는 그 과정들인데, 역시나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건 노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노후의 생활비 구성비로 보면 역시나 예금하고 적금이 아직은 현금 흐름을 더 만들기 때문에 조금 1순위로 크고요. 2순위가 역시나 부동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돼 있고, 이 3순위 이제 금융자산, 최근에 이제 유동자산이 주식 쪽으로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이 금융자산 쪽으로도 이렇게 편중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도 2순위가 부동산, 3순위가 이 금융자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연금이나 이런 쪽도 네 번째 순위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런 구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포트폴리오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리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추세, 흐름으로 자산 관리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고 또 고액, 이 부자라는 하는 이 자산이 크면 클수록 주택 쪽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비중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흐름이고 추세라는 거 일단 알고 가셔야 되고요. 거기에
최근 여러 가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 특히 이제 주택 규제, 그리고 대출 규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도요. 자, 분명히 매각 의사가 더 많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각보다는 매입 의사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도 유심히 또 한번 관찰을 하셔야 되고, 자, 최근 뭐 코로나부터 해서 뭐 태풍이다 뭐 돼서 여러 가지 경기 상당히 나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기 전망인데 불구하고도 자, 부동산 아직까지 전망은 그래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산관리 측면에서 자, 부동산을 빼고 자산 관리해야 된다?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한번 좀 제가 이 자산관리 쪽에 얘기를 좀 드리면, 자, 일단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부동산은 딱 3개 상품이거든요. 주택, 상업용, 토지인데 아무래도 최근 주택 규제라 하더라도 실거주 위주로 가는 컨셉이기 때문에 자, 주택을 비록 똘똘한 한 채 하나라 하더라도 전체 퍼센테이지의 45%를 차지하고요. 상업용은 한 40% 정도에서 임대 수익 쪽을 컨셉을 가져가고 나머지 15% 정도는 토지로 해서 차익이나 개발 수익 쪽에 이 포트폴리오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는 리스크 관리고요.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이 형평성이나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런 컨셉이 되면서, 자, 아시지만 똘똘한 한 채는 기본적인 게 유망지역 그리고 세금을 절세하는 바로 이 컨셉이 반드시 검토를 하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순환 투자입니다. 부동산 투자도요. 주식, 채권, 실물 투자처럼 순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30년 가지고 50년 가지고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 단위의 순환으로 회전을 하는 반드시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연령대별 지금 45세시기 때문에 자, 주택 기준으로 보면 연령대별 지금 들어가셔야 되고요. 포트폴리오로 볼 때 지금 아파트 2채에 오피스텔 1채, 결국은 주택 기준으로 보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일부 상업용과 토지로 전환하는 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세금, 뭐 내년부터는 이제 종부세, 특히 보유세가 한 2배 정도는 더 증폭이 될 겁니다. 자, 그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금 절세하는 바로 자산관리 컨셉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오늘 이 방송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자산관리 또 필요하신 분들 어떻게 나는 관리를 해야 되나 궁금하시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 알아보시려면요,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또 1대1로라도 상담 자세히 또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